정말 친한 사이는 오랜만에 만나도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자연스러운 그 느낌. 뭔지 아시죠? 시간 가는 줄 모를 만큼 편한 그 느낌. 뭔지 아시잖아요. 그쵸?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이입니다. 너무 오랜만이죠? 그리웠던 만큼 오늘 신나게 수다 떨어 봅시다. 여기는 시은이의 주토피아. 저는 주시은입니다. 여러분, 얼마만인가요? 지난번에 올린 주토피아가 3월이었더라고요. 5개월 만입니다. 시간이 벌써 그렇게 흘렀네요. 5개월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제 건강에 대해서 궁금하실 것 같아서 먼저 일단 살짝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이제 모닝와이드로 방송을 옮기면서 아무래도 몸에 조금 무리가 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굉장히 일찍 일어나야 하고 또 매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그랬는데 그게 이제 목으로 오더라고요. 한 번도 목이 이렇게까지 안 좋았던 적이 없던 것 같은데 계속 목소리가 이제 예전만큼 잘 나오지를 않아서 병원을 여러 군데 다녔었는데 이제 결국은 성대 결절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래서 7월에 한 2주 정도 부득이하게 방송을 쉬었었습니다. 네, 갑자기 제가 안 나왔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가 이제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이제 병원에서 쉬는 게 좋겠다. 안 그러면 더 심해져서 수술을 할 수도 있다 해서 이제 부득이하게 그때 쉬었고 지금도 주기적으로 계속 병원에 다니고 있고요. 음성 치료도 받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빠진 목이어서 그런지 요즘도 말을 좀 많이 한다 싶으면 바로 신호가 와요. 그래서 이제 이전에 건강했던 상태로 돌아가기에는 조금은 어려울 것 같지만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 중입니다.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예전만큼 부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리고 이제 무릎 얘기를 하자면 방송에도 나갔지만 골 때리는 그녀들 경기 중에 이제 부상을 당하게 됐고요. 지금은 열심히 재활 중입니다. 빠른 회복을 위해서 거의 선수처럼 재활을 하고 있어요. 거의 주 5? 매일 재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목도 무릎도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저의 7월은 아픔의 달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 좀 뭔가 괜찮아질만 하면 또 아프고 괜찮아질만 하면 아파가지고 이게 계속 아프다 보니까 회사를 들어온 일에 가장 우울하고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도 불편하고 이 몸도 불편한 그런 시간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래서 좀 분위기도 바꾸고 저도 좀 벗어나고 싶어서 주토피아 주제를 스트레스 해소법으로 한번 정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나누다 보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게 정해봤고요. 오늘 오프닝이 좀 오랜만이라서 더더욱 긴 것 같은데 댓글 많이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럼 얼른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해소법 얘기해 볼까요? 이거 오 감독이 닉네임을 다 지우지 말라고 했는데 제가 그거를 이미 다 지우고 댓글만 정리한 다음에 보게 된 거예요. 그거 알게 됐어요. 닉네임을 지우면 안 된다는 걸. 그래서 이번까지는 닉네임 없이 댓글만 읽고 하고요. 다음부터는 닉네임도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댓글 읽어볼게요.
너무 아등바등 벗어나려고 노력하지는 않는 편인 것 같아요. 벗어나려는 그 자체가 더 스트레스고 힘들어서 약간의 여유를 가지고 스트레스를 지혜롭게 견디고 가끔 스트레스가 다시 찾아와도 의연하게 대하려고 노력하며 기분 좋아질 수 있는 것들을 보고 듣고 느낍니다. 근데 약간 저도 이런 편인 것 같아요. 저는 뭐 딱히 스트레스 해소법이 없어서 그래서 더더욱 여러분들은 어떻게 스트레스를 푸시는지 궁금하기도 해서 주제를 정해봤는데 저는 그냥 뭔가 좀 이렇게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일들에 처하면 이 또한 지나가리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도 자주 하는 편이기도 하고 어쩔 수 없는 부분에는 미련을 오래 두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지금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달 내내 계속 아프고 나에게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계속 뭐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는데 계속 뭐 저는 뭐 이것도 지나가겠지 결국은 이렇게 생각하고 극복하려고 해서 제가 이런 태도를 가지는 거에 대해서 제 친구들이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저보고 티 그 자체래요. 근데 뭐 티 그 자체가 맞기도 하고 생각해 보면은 제가 저를 지키기 위해서 점점 더 그렇게 변해가는 것 같기도 합니다. 뭐 저만의 터득한 방법이랄까요? 다음 댓글은요. 슈베르트 세레나데 들으면서 조용히 명상을 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행운이 가득한 한 주 되세요. 파이팅! 제가 이거 원고를 쓸 때 이 세레나데를 들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다음 댓글. 저는 좋아하는 배우님이나 스포츠 선수분들에게 따뜻한 응원글 주고받는 거요. 개인적인 일들, 특히 집안 문제와 갈등으로 심적으로 굉장히 힘든 일이 많았었는데 그럴 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스포츠팀의 선수분들이나 혹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배우님에게 편지 형식으로 응원글을 보내고 답장이 오면 진짜 그것만큼 행복하고 위로받는 일은 없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저는 주 장구 누나에게 응원해주고 위로받을 때 스트레스와 힘들었던 마음이 조금씩 해소되고 힘을 받았어요. 근데 본인이 힘든 와중에도 다른 사람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셨다니 정말 대단하신데요. 저에게도 보낸 적이 있으셨던 걸까요? 제가 인스타 DM 같은 거는 확인을 잘 안 해서 만약에 저에게도 보낸 적이 있으시다면 제가 만약에 읽지 못했다면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고딩 때부터 킥복싱을 했습니다. 학업 스트레스가 쌓이면 체육관에 가서 샌드백 실컷 두들기고 나면 후련하기도 하고 좋더라고요. 체육관에선 대부분 소리 지르면서 기압을 넣고 샌드백을 두들기니까 악 소리를 내어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고 그래서 더 과감하게 스트레스를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직장인이 되고 나서는 일도 일이지만 사람들한테 많이 치이면서 스트레스가 생기더라고요. 면전에서 욕하는 부서장도 있고 지금은 체육관은 안 다니지만 주중에 중간인 수요일날 골대녀를 보면서 치킨과 맥주를 즐기는 게 꽤나 스트레스 풀리고 좋더라고요. 오, 킥복싱. 근데 진짜 이 샌드백 실컷 두드리면은 스트레스 날아갈 것 같아요. 예전에 저 이제 학생 때 토익 학원 끝나고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옆에 오락실 가서 펀치 게임하고 농구 게임하던 그 시절이 갑자기 생각납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일도 일이지만 그쵸? 사람들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가 정말 크죠. 저는 감사하게도 일을 사랑하는 편이라 일하는 걸 좋아해서 뭐 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일을 통해서 견뎌낼 때도 많답니다. 만약에 일도 행복하게 하지 못했다면 진짜 버티지 못했을 것 같아요. 다음 헬스장 가서 운동 그리고 주시은님 유튜브 영상 보고 힐링해요. 그러니 주토피아 자주 업로드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오랜만에 하는 거라서 이거 오 감독이 녹음할 때 뭐 마이크 간격이랑 이런 거 되게 신경 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지금 막 자유롭게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 거겠죠? 뭐 편집은 오 감독이 하는 거니까 믿고 맡깁니다. 다음 댓글. 좋아하는 노래 플레이리스트 쭉 만들어서 드라이브하고 오기. 서울 안에선 차도 많이 막히고 답답해서 경기도 쪽이나 강원도 쪽으로 드라이브를 다녀온답니다. 어렸을 때 듣던 추억의 노래부터 최신곡까지 따라 부르면서 운전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았던 것을 잊는 것 같아요. 주하나님도 출퇴근길에 차 노래방을 여시는 것 같던데 다리 다 닦고 운전하시면 세븐틴 메들리 퇴근길 라이브 올려주세요. 같이 스트레스 풀어요. 출퇴근길도 그렇고 운전을 저도 꽤 오래 하는 편이라서 그 차 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 꽤 좋아하거든요. 많이들 아시죠 이미? 근데 이제 제가 목이 아팠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노래를 못하는 게 진짜 너무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그때서 친구들한테 노래 너무 부르고 싶다고, 노래 따라 부르고 싶다고 막 이랬었는데 지금은 뭐 노래를 그때만큼 신나게 부르지는 못하지만 뭐 부를 수 있기는 한 것 같긴 한데 지금도 목 상태가 완벽하지가 않아가지고 퇴근길 라이브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오랜만에 하는 건데 또 그걸 대충 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조만간 꼭 해보겠습니다. 그 콘텐츠는 약간 저를 위한 콘텐츠이기도 해요. 세븐틴 메들리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제가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세븐틴 노래. 다음. 일단 쇼핑 사이트를 켜서 평소에 샀어야 했던 거, 사고 싶었던 거 리스트를 만들고 삽니다. 택배 언박싱만큼 스트레스 풀리는 게 없더라고요. 좋죠. 택배 언박싱 너무 좋죠. 근데 저는 이렇게 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서 하지만 확실히 쇼핑하면 기분이 참 좋아요. 금융치료라고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돈을 버는 거죠. 다음. 회사 근처 오락실에서 격투게임, 총게임, 미니농구, 코인 노래방 등등 10,000원 정도 쓰고 나면 스트레스가 풀려요. 전에는 5,000원 정도만 써도 웬만한 게임들 다 했었는데 요즘은 이마저도 물가 상승으로 인해 10,000원은 써야 한 바퀴를 싹 돌 수 있더라고요. 10,000원의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일주일에 한 번은 퇴근길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 앞에도 말했지만 대학생 때 저도 좋아했어요. 근데 오락실 안 간 지가 진짜 언젠가 싶습니다. 까마득한데요. 다리만 좀 더 괜찮아지면은 한번 가봐야겠어요. 요샌 좀 많이 달라졌겠죠? 다음. 유튜브로 귀여운 강아지, 고양이 영상들을 봐요. 알러지 때문에 직접 키우지는 못하지만 영상 속에 있는 귀여운 동물 친구들만 봐도 스트레스가 풀려요. 귀여움이 세상을 구한다고 하죠. 저는 비슷하다고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세븐틴 봐요. 고잉 세븐틴 보면서 웃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세븐틴 얘기를 부쩍 자주 하는데 제가 진짜 오랜만에 아이돌을 좋아하는 거거든요. 진짜 한 10년 만에 좋아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날 고잉 세븐틴도 보게 되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저를 그렇게 안내했어요. 그리고 이제 손오공 무대를 보면서 너무 멋있는 거예요. 제가 약간 이렇게 춤 잘 추고 노래 잘하고 이런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 되게 부럽고 좋아하거든요. 근데 무대도 일단 너무 멋졌고 그 고잉 세븐틴을 보면서 약간 청춘의 느낌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청춘이랑 많이 먼 건 아니지만 약간 제가 가지지 못한 에너지? 그런 것들이 느꼈던 것 같아요. 에너지를. 그래서 그 친구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하고 있는데 그게 이렇게 점점점 커지다가 팬이 된 것 같습니다. 갑자기 옆길로 샜어요.
다음, 예전에는 코인 노래방에서 스트레스를 풀었는데요. 코로나 이후로 집 주변 코너도 망하고 좀 먼 곳으로 원정 나가서 불러도 이제 몇 곡 부르다 보면 목 상태가 이제는 커요운 주하나 영상 보거나 드라마 땡튜브 영화 보면서 맛있는 거 먹는 거요. 제가 죽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요즘 파우치로 나오는 죽들이 너무 맛있고 끓는 물에 10분만 조리하면 돼서 대량으로 구매해 놓고 영상 보면서 먹고 있습니다. 주하나도 빨리 쾌차하길 바래요. 그리고 손톱 먹방도 기대할게요. 오늘 모닝라이드 포니테일 머리 너무 예뻐요. 감사합니다. 저도 죽을 좋아하는데 시켜만 먹어봤지 파우치로도 잘 나오는군요. 한번 그렇게 사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손톱 먹방은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정민 언니가 하는 겁니다. 아니 정민 언니는 무슨 건강 비결을 손톱 먹방이라고 자꾸 우기는데 저보고 손톱 먹고 안 자라서 그런 거라고. 어쨌든 정민 언니가 하는 거예요. 저는 손톱을 먹지 않습니다. 자, 다음. 이분은 댓글을 좀 길게 남겨주셨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들 때는 최선을 다했는데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일들이 찾아올 때 같아요. 예를 들어 대인관계 문제 같은 것들처럼요. 이런 상황들이 반복되다 보니 점차 기대도 안 하게 되고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고 오히려 주변인에게 주고 싶은 대로 주면서 그 자체로 본인에게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타인에게 관심과 기대를 낮추고 자신에게 더 애정을 주다 보니 관계도 건강해지고 점차 스트레스도 줄어들었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밥 한 술이라도 더 잘 챙겨 먹고 푹 자거나 좋은 풍경을 보면서 노래를 듣고 영화를 보거나 좋아하는 축구를 하는 것처럼 좋아하는 것들로 스트레스를 푸는 것 같아요. 전 걱정이 엄청 많고 남에 비해 잘난 것이 없다고 느껴 자존감도 낮았는데요. 주토피아 Q&A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너무 와닿은 부분이 있었어요. 비교하는 그 시간이 너무 아깝다. 자기 자신을 더 아끼고 내가 하고 싶은 일에 노력하는 시간들로 채우면 보상과 결과가 따라온다. 이 말이 힘내라고 응원해주는 것 같았어요. 좋은 말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은님, 아픈 곳 얼른 완쾌하셔서 골대녀에서 또 골을 넣는 모습 기대할게요.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 만들어주세요. 네, 골대녀에서 골을 또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응원 감사합니다. 맞아요. 대인관계가 진짜 힘들어요. 정답도 없고 저도 대인관계에 꽤 스트레스를 받는 편인데 어쨌든 이 댓글을 남겨주신 분은 좋은 방법을 터득하신 것 같아서 제 기분이 좋아지네요. 또 제가 한 말이 도움이 되었다고 하니까 그것 또한 너무 좋습니다. 저는 그래서 남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특히 대인관계에서는 남에게 맞추다 보면 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래야 뭐 후회도 없고 실망도 안 하게 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이런 대인관계는 해를 거듭하해도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계속 들어도 어렵겠죠? 그래도 나를 위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깨달은 바로는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제일 아끼고 사랑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30분 동안 무도 보면서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2스쿱 먹으면 정신이 돌아옵니다. 꼭 케이크 한 조각, 아이스크림 2스쿱만 먹어야 하나요? 근데 제가 세븐틴 보면서 아이스크림 먹는 거랑 같은 것 같네요. 이게 좋아하는 거 보는 게 참 보는 것만으로도 풀리는 게 있긴 해요. 이것도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예능이나 드라마 등등 정말 재미있고 크게 웃었던 것들 한 번씩 정주행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재밌는 거 보면서 웃고 나면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것 같아요. 다음,
평소에 가볼 만한 곳이나 맛집을 적어두는데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주말에 드라이브 겸 한 곳을 다녀옵니다. 맛있는 것도 먹고 집에 와서 푹 자고 나면 리프레시 되더라고요. 제일 기본적이지만 지키기 어려운 잘 먹고 잘 자는 방법이 최고인 것 같아요.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실 잘 안 먹어요. 이 먹는 욕구가 가장 빨리 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이제 저 재활 도와주시는 선생님이 잘 먹고 잘 자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늘 저에게 강조하시거든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잘 먹고 잘 자는 것. 다음 저는 축구요. 축구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경기 뛸 때만큼은 어떤 고민이나 걱정, 워리 속에 떠오르지도 않아요. 거기다 친구들이랑 같이 경기하면 몇 배는 더 재밌게 차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사실 그렇죠. 저도 이제 멤버들이랑 감독님, 코치님들이랑 같이 훈련하는 게 참 좋더라고요. 이 한바탕 또 같이 땀 흘리고 나면 기분 전환도 되고 그게 또 같이 하는 팀 스포츠의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저는요. 그럴 때 조용한 카페 같은 데 가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요. 책을 읽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멍 때려도 되고요. 제일 좋은 건 일기를 쓰는 거예요. 복잡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정리하는 데는 그게 제일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어릴 때부터 화나고 억울하고 분하고 답답한 일이 있는데 그걸 마땅히 해소할 곳이 없으면 늘 글을 썼어요. 그 답답한 마음을 나만의 언어로 풀어내는 거죠. 물론 그때의 기억을 되살리는 게 조금 힘들긴 하지만 쓰다 보면 부정적인 감정들이 조금은 식혀지는 느낌이더라고요. 시은님께도 추천드립니다. 일기는 진짜 초등학생 때 이후로 써본 적이 없는데 그때의 일기는 솔직히 또 일기라고 하기도 그래요. 막 밀려서 쓰고 막 가짜로 쓰고 저만 그랬던 거 아니죠? 지금까지 나온 방법 중에 제가 안 해본 거라서 한번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일기라. 저는 스트레스 받으면 골대녀 보고 푸는데 특히 아나콘다 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요즘 시험 준비 때문에 몸과 마음이 지치네요. 골대녀는 저의 버팀목이나 같습니다. 저희 경기 보면서 더 스트레스 받으시는 건 아니죠? 뭐 기분이 좋아지신다고 하니까 다행인데 네 계속 기분이 좋아지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시험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파이팅! 다음 저는 방 청소를 해요. 뭔가 정리하고 나면 뿌듯해서 마음도 정리된 기분이에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가수 아이유 씨도 그런 방법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세차나 청소를 해보시는 거 어떨까요? 언니는 외모가 깔끔하셔서 치우는 거 좋아하실 것 같아요. 추신, 이제 모닝와이드에서 뵐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아프지 마세요. 일단 저 귀찮음이 매우 큰 사람이랍니다. 깔끔한 거 좋아하죠. 깨끗한 거 저 진짜 좋아하는데 누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누가 해주고 와 너무 깨끗하다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저는 괜찮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하면은 오래 걸려요. 하나 치우고 한 번 눕고 하나 치우고 한 번 놓을 테니까요. 저는 괜찮은데 그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저희 엄마가 스트레스를 받으시겠죠? 다음입니다. 사람 때문에 생긴 스트레스는 친구들이랑 맥주 한잔 하면서 뒷담화 겁나 깝니다. 10년 묵은 채증이 내린 것처럼 굉장히 상쾌해요. 상쾌하시다니 좋은 방법입니다. 또 이제 친구들이 같이 공감해주다 보면 이게 더할 나위 없는 방법이긴 하죠. 뭐 뒷담화 안 까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각자에게 맞는 스트레스 해소법이 있는 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스트레스가 심한 날은 평소보다 일찍 잡니다. 좋지 않은 기분은 조금이라도 덜 느끼고자 푹 자고 개운하게 털어내고 내일을 준비하죠.
근데 스트레스가 많으면 잠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푹 주무실 수 있다니 부럽네요. 저는 생각이 많아지면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그 생각을 끊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런 것도 모르고 잘 잤던 것 같은데 나는 누우면 바로 자 이랬던 것 같은데 점점 수면도 불면증이 있는 사람들이 왜 있지? 불면증이 왜 있지? 이렇게 생각했던 때도 있었는데 점점 이해가 되는 그런 사람으로 저도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보통 생각이 너무 많아가지고 잠이 안 올 때는 막 다른 상상을 막 해봐요. 기분 좋은 상상. 뭐 하고 싶은 일들 아니면 내가 꿈에 그리는 이런 것들을 애써 상상하면서 잠을 청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뭐 잠이 잘 안 왔던 것 같기도 하고. 다음, 저는 주말에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스트레스를 풉니다. 취업과 이직 준비하면서 공부할 때는 밥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최근까지는 일하느라 바빠서 대충 빨리 먹었는데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그래서 주말에 오전부터 장 보고 재료 다듬고 최대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듭니다. 만든 다음에는 눈으로 보고 냄새도 맡고 천천히 음미하고요. 최근에는 우연히 TV에서 봤던 애호박찌개를 해먹었답니다. 나를 위해서 한 일이란 생각이 들어서 스트레스 해소도 되고 참 좋습니다. 오, 진짜 너무 좋은데요? 나를 위해서 하는 일, 맛있는 요리에서 먹기. 너무나 건강한 방법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요리할 일이 많지 않아서 가끔 해서 먹으면 그래도 나쁘지 않은데? 나 좀 잘하는데? 하면서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뭐 이것도 귀찮아서 잘 안 하는 게 문제긴 한데 되게 진짜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건강한 방법. 다음, 클라이밍을 합니다. 스트레스? 일도 생각 안 나요. 벽에 매달리면 꼭대기 목표에 닿을 방법만 생각하고 온몸의 근육과 정신력으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든 뭐건 아무 생각이 안 듭니다. 2, 3개월 정도 등록하고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초급자 탈출하는 수준이 되어 있을 겁니다. 요 시기가 제일 재밌어요. 클라이밍. 저 예전에 학생 때 수련회 가가지고 클라이밍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짧았지만 꽤 재밌었던 기억으로 남아있어가지고 한번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했었던 것 같은데 기회가 된다면 배워보고 싶네요. 하지만 일단 지금은 재활부터 해야겠죠? 올라갈 수 있으려나? 뭐 되겠죠. 다음. 저는 운전을 매우 좋아해요. 그래서 스트레스 풀 때면 목적지를 정하지 않고 무작정 차를 몰고 나가요. 특히 밤에 목적지 정하지 않고 무작정 운전을 하고 나가는데요. 특히 극도로 스트레스 받았을 때는 영종도 인천공항 착륙 활주로 시작 부분에 차를 주차하고 선루프 창문을 열고 시트를 눕혀놓고 하늘 보고 있어요. 비행기 착륙할 때 그 소음이 시끄럽지만 스트레스가 풀리더라고요. 저만의 특이한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인천공항 착륙 활주로 시작 부분이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뭔가 이색적일 것 같긴 해요. 가보고 싶다. 저도 한번 진짜 해보고 싶어요. 뭔가 되게 그 장소에 간 것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좋을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인천공항 착륙 활주로 시작 부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이런 공간, 장소 이런 거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근데 보통은 차를 좋아해서 만약에 좀 혼자 있고 싶다 하면은 그냥 차에 있어요. 차에 그냥 가만히 있어요. 차에 뭐 이렇게 의자 젖히고 누워 있거나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긴 하더라고요. 다음, 스트레스 받으면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으로 푸는 편입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배를 채우면 스트레스를 잊게 되더라고요. 대신 그 자리에는 두둑한 뱃살이. 맵고 짜고 자극적인 음식은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제가 맨날 정민 언니한테 저런 음식 먹지 말라고 잔소리를 엄청 하는데 여기 또 계시네요. 자주 드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스트레스
근데 스트레스가 나쁠까요? 몸에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먹는 게 나쁠까요? 갑자기 궁금하네요. 근데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니까 스트레스가 더 나쁜 거겠죠? 그렇다면 스트레스를 받을 때만 맵고 짠 자극적인 음식을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건 봐드릴게요. 다음, 의외로 독서가 없네요. 저는 커피 마시면서 조용한 카페에서 책 보는 걸로도 스트레스 해소가 됩니다. 저는 지혜가 필요할 때 책을 찾게 되더라고요. 뭐 그때가 아니더라도 책은 늘 가까이 하는 게 맞는데 어쨌든 그럴 때 책을 찾으면 뭔가 이렇게 차분해지고 좋더라고요. 잠도 잘 오는 것 같기도. 다음, 눈 뜨자마자 유산소 30분 그리고 욕조에 얼음물 담아놓고 들어갑니다. 저는 크로스핏 선수인데요. 솔직히 저도 추워서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얼음물에 어떻게 들어가죠? 저는 찬물을 진짜 싫어해서 진짜 더워도 따뜻하게 씻거든요. 손 드세요. 늘 따뜻하게 씻는 사람들. 근데 진짜 너무 추우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긴 할 것 같네요. 생각도 얼어버릴 것만 같아. 몸도 얼고 생각도 얼고. 다음, 욕심을 버리는 시간이 필요. 모든 걸 너무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오히려 잘할 수 있는 걸 해치는 원인은 아닐지. 지금의 이런 스트레스 해법은 진짜 현명한 모습. 혼자보단 인간 주시은을 좋아하는 분들과 같이 공유하고 극복하는 방법 찾기. 그쵸.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또 응원해주시는 분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참 복이 많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힘을 얻어가요. 다음, 등산을 합니다. 경기도인데도 산 정상에 가면 남산타워나 롯데타워를 포함한 서울 시내 한강 일부가 보이는데요. 밤에 보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걸 보면 모든 스트레스가 날아갑니다. 오, 등산. 등산 힘들어요. 근데 등산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다 추천하시더라고요. 언젠가 그 기분을 공감할 수 있겠죠?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못하고 이제 몇 개만 추려서 오늘 읽어드렸는데요. 댓글 남겨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되게 제가 부지런히 읽었나봐요. 생각보다는 시간이 그렇게 길게 녹음이 안 돼서 여러분들도 부담 없이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길면 또 좀 그렇잖아요? 다들 이제 이 스트레스 해소법 댓글도 보고 하면서 느낀 거는 그래도 건강한 스트레스 해소법을 다들 갖고 계신 것 같아서 다행이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도 가장 좋은 건 스트레스를 안 받는 거겠죠? 근데 뭐 또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거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저도 맨날 친구들이랑 도대체 스트레스는 어떻게 하면 안 받는 걸까?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자주 하곤 하는데 스트레스를 안 받는다는 것, 스트레스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 건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 행복하게 또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이렇게 또 얘기 나누고 하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저만 좋아지는 거 아니죠? 여러분도 이 시간 동안에는 기분이 좋아지셨으리라 믿습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덕에 많이 행복했습니다. 감사해요. 그럼 다음에는 또 더 재밌는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